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해 3월 케어스 액트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 올해 히어로스 액트가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하고도 상원에서 발목이 잡혀서 사장되었던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런저런 코비드-19 구제안들이 상정되었었지만 어떤 것은 아예 투표에 붙여지지도 못하는 등 대부분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히 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과 공화당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고 또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민생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조지아에서 상원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아의 결선 투표가 대선만큼이나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지아의 상원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상원의 다수당을 공화당이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주에 2명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50개 주가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하게 되니까 총 100명의 상원 의원으로 상원이 구성되게 됩니다. 지난 11월 3일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무소속 포함해서 48석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조지아주의 상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결정에 상원의 다수당의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지아의 상원 결선은 대선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이었습니다. 1월 5일 선거 결과 조지아의 상원 2석 모두를 아주 박빙으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결국 행정부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서 향후 정국의 방향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정책 중에 그동안 바이든과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3차 경제 지원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3차 지원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주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차 스티뮬러스 책 경제 지원금입니다. 지난 2차 지원금 $600는 추가 지원의 다운 페이먼트 성격이라고 말한 바이든은 자신이 취임하면 더 큰 경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호언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장했고 하원을 통과했던 개인당 $2,000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 이하의 부양 가족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을 17세 이상의 성인 부양 가족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처럼 소셜 번화가 없는 가족이 포함된 믹스드 스테러스 하우스홀드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추가 $2,000 지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600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2,000와 $600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추가 구제안에 들어있는 주 $300 추가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3월 14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좀 늦춰지더라도 4월 초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실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두 달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은 3차 추가 실업수당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더 큰 실업수당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차 때와 같이 주당 $60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거 명령 중지의 연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퇴거 명령 중지는 지난해 12월 31일 마감이 되었고 그 이후 2차 지원에 따라서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비드-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제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지 명령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차 지원에서 빠진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지원, 그리고 코비드-19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지원 등 헬스 인더스트리의 지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즈니스들의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자금, 융자금 납부의 연장과 탕감 이슈입니다. 만약 개인당 $2,000가 지급되는 스티뮬러스 책이 결정된다면 학생융자금을 $1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한 바이든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주류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4천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가 필요한데 스티뮬러스 체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인상하게 될 경우 이 학자금, 융자 탕감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몇백만 명의 학자금 융자자들을 위해서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케 하고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바이든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5일 조지아의 결선 결과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어서 3차 경제 구제안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구제안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3차 경제 구제안의 진행과 관련되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